이제 평관을 한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자고요. 평관. 자, 다시 보시죠. 간목으로 기존을 했을 때 관은 플러스죠? 편관은 금이죠? 정금. 나를 극하는 것이죠? 인성은 개수, 임수가 되겠죠? 금생수, 수생목. 그리고 식신은 정화가 되겠고, 목생화. 재는 무기가 되겠죠?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는 거 다시 한번 보고요. 자, 평관. 천간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배합이 안 된 것이란 말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남녀 짝짝꿍 이것은 음양배합이 됐죠? 됐다고 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놀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는 놀면 그닥 술이나 먹고 별로 생산성 없어. 남, 아들, 여, 정부 애인이란 얘기예요. 일관과 음양이 같다. 무정한 극이다. 이게 극 중에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 살면서 싸운다 했을 때 남자하고 싸우면은 싸워요. 싸움이 되겠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운다? 여자하고 싸운다. 여자들끼리 싸운지 안 싸운지는 나는 모르겠고, 나 이 나이 돼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알지. 남자들끼리 뭐 다투면 싸워. 이건 알아. 근데 남녀가 만나서 성질이 나도, 야, 남자가 여자 싸울 필요 뭐가 있어. 안 싸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한 거예요. 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로만이. 여자 같은 경우에 막 성질 나고 한번 해면 뭐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 아무리 남자들이 뭐 해도 그 수컷과 암컷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 되겠어. 근데 협박만 하고 이제 말 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은 극성끼리는 무정한 극이다. 이렇게는 좀 봐주는 극이다 이거예요. 이 같은 극성끼리 부딪히는 것이 피해가 큽니다. 대자연의 재해다. 태풍, 홍수, 지진, 전쟁, 이런 거예요. 지배적 관료형, 무관, 이순신 장군, 절제력, 자기 가오가 있어. 자기 통제력이 있어요. 자기 통제력이. 참아야 하느니라! 관우 옆에 이렇게 바둑 뛰면서 이게 칼 째가지고 상처 치료하고 뼈 긁어내고. 절제력. 강압성, 군, 검, 경 등 특수조직에 어울리는 성분이다. 봉사심, 측은지심이 있어요. 극강이다 보니까 이런 속 마음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남을 위해 산다는 명분이 있으면 용감하다. 나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공포감, 스트레스, 극기심. 이게 이제 잘못 다르더냐 그러면은 간목이 경금, 경신 있고 이렇게 해서 간목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 평관의 두려움에 치여서 소심해져요. 아주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여기 같이 이제 편인 플러스 편관 이런 식 하면은 잘못하면 아주 소심해지는 거예요. 카리스마야. 음양은 항상 변한다. 자기 자신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남도 그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완벽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힘든 과정을 극복하면서 해야지 명리 통달한다. 자기 자신의 실력을 배하게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식상, 인성, 양인합살 이게 나왔는데 이게 평관은 무조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간목이 있으면은 평관은 경금을 두드러 잡는 것은 양인합살 을이죠. 간목이 있어 을목은 양인이에요. 양인 을경합 해갖고 이게 이제 이 여자에 취해서 정신이 나가게 이제 이게 만들고 그리고 식상 식상이 화죠. 정이나 이제 병이죠. 화로 이것을 제압을 한다. 인성 수, 뭐 개수랄지 임수랄지 금생수해갖고 이렇게 살인상생이 되는 거 이 세 가지 경우가 그런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 평관을 극복을 하면은 명리 통달하는 거예요. 스타성이 있는 거야. 평관은 스타. 평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완전히 스타 되는 거예요. 죽도록 힘들게 무엇을 해야지만 이걸 극복하면 뜨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시시구지한 그런 것 갖다가 해결을 하냐고 하면, 동네에서, 야구하다가, 옆집 담장 넘겨가지고, 그냥 홈런이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넘겨가지고. 그런 홈런을 친 것이고, 진짜, 이게, 평관, 이런 국인데 여기서 이제 식상국이 있어가 이걸 팍 치고 들어간다, 이게야. 그러면은 이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큰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성이 있다. 의지적 감성, 감성적 보수성, 극단성 예리한 만인의 수장. 이건 만인의 수장 일시관으로 비급을 통계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의지적 감정, 자기 스스로의 관을 착 하고 나서 감성이 있다 이거예요. 감성 있으면서도 보수. 굉장히 평화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은 사람이 보니까 무슨 영화에 그게 있던데 공주하고 마귀 아무튼 한 사람하고 공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런데 아무튼 주위에서 보면은 이거 해가지고 엄청 카리스마 있고 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좀 못 보고 하면서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인의 수장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갑갑이 있어요. 을도 있고. 근데 여기가 경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같은 무리들이에요. 양인도 있고 겁재도 있고 이제 비견도 있고 이건 사회고 이건 본인이에요. 본인 쪽이에요. 이게 다 자기 사주면서 또 이건 또 이제 사회고 이건 또 자기로 보는 거예요. 연월은 연월하고 일시하고 이렇게 나눠서 자 그러면은 내가 관을 갖고 있죠. 내가 칼자를 잡았죠. 내가 칼자를 잡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비겁들을 이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뭐가 돼? 이 사람은 이제 사장도 하고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의 경우로 여기가 예를 들어 갑이고 여가 이제 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기는 사회에 관이 있어도 직장 생활하는 명조. 이쪽에 관이 있으면 자기 일하는 명조. 양쪽에 있으면은 직장 다니다가 자기가 인성이 있어야 돼요. 창업하는 명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점점 가면서 해 갈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남들에게 보이는 자존심, 가오다시의 끝장, 자존감. 가오다시의 끝판왕입니다. 카리스마, 스타성, 자극성, 주목을 받는 성분. 근데 이런 그 편관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보이지 않게 카리스마가 풍기거든요. 풍겨서 어디 가면 스스로 이 사람들이 빛나요. 눈빛이랄지. 그 사람 저 사람 범상치 않네. 그러면서 처음 모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모였으니까 너 회장이라도 뽑아갖고 임시 이렇게 합시다 하냐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쭉 서 있으면 쓰겠다고 저 사람이 저거 짓이냐고. 근데 또 이제 가오가 있어갖고 또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하면서도 그 편관 가진 사람이 해요. 어디 이제 뭐 동창회 모임이랄지 어디 무슨 모임 있으면 또 뭐 회장 뽑고 하냐고 막 회장 하라 갈 것 같아 하면서 나 절대 안 할 거야 하면서 갔어. 근데 어쩌고 하시죠 어쩌고 막 하자 네가 해야 되냐 그러면은 안 돼요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기 소심 아까 소심 그 상황을 안 빠지려면 안 가버려. 제가 일간이 병원대 뒤통수에가 이임수가 있어요. 그것도 묘지에. 이 편관이. 내가 편관을 잘 알죠. 가오 빼면은 이게 시체란 말입니다. 근데 결혼할 총각 때도 그때도 왜 그런 그 가오가 있었나 모르겠어. 소주머니는 젊은 청춘은 가난하다. 그 정답이에요. 젊은 청춘이 부자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가난해져. 특별한 사람들 0.1% 아니고는. 근데 10원짜리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 그때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백수고 군대 갔다 왔어. 근데도 가오로 얘네가 꼬셨잖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잖요. 아무튼 뻥이 있다. 카리스마, 스타성,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기면 스스로 자기가 자학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면 자학에 빠지게 돼. 근데 이 자학에 빠지는 것이 잘못 가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것을 극복이 가냐 그러면은 혼자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등감을 극복을 해가요. 편관이. 신약하여 편인과 함께하면 대인관계가 소심해진다. 이 말은 설명하려면 무지무지하게 복잡하는데 이거 설명하고 알아봤자 별 볼 일 없는 말이다. 이거 빼버려야 되겠죠. 신약하면 이런 거죠. 신약하여 편인과 함께하면 이거 대인관계가 소심해진다. 이 말이 이제 이거요. 신강 신약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전에 얘기했죠. 전제가 뭐라고? 약간 신약한 듯 하는데, 근데 이제 편관이 있어요. 간목이 신약한 듯 하니 그냥 오르고만 있나 이거예요. 근데, 경금이 이렇게 편관이 있고, 편이 임수가 있잖아요. 편이는 고민 때리는 거잖아요. 편이는. 근데 편관이 뭐 경신이를 되게 쎄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어렵게 살인상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고민 때리고 살인생생하고 이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인관계를 기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모사, 지략, 자신에게 불리하면 비기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 편관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을지 알아요. 끝없이 착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순희 장군이 무릎 꿇고 이렇게 또 백의종군을 하듯이 잘못하면 자기에게 이제 불리하면은 비굴해지기도 한다. 이것을 좀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이런 얘기로 통하겠습니다.
재화되면 평관, 재화되지 못하면 살이라고 한다. 이게 이 말이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있어요. 근데 정화가 있어가지고 이걸 재화를 하냐 그러면 이 평관이 스타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확 치는 이제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편관을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여기서 제가 일곱 번째 살을 가울병적 써놓고 이렇게 짝짝 하냐 그러면 일곱 번째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라고 그래요. 상대보다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하는 성. 아까 그랬죠. 스스로 빛난다고? 울타리를 지키는 자 일시평관, 울타리 소위 갇힌 자 연월평관. 아까 그 얘기가 내가 여기가 있는데 일간여가 있는데 이쪽에 평관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하는 자, 이쪽에 평관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소속된 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고 이게 상통한 얘기입니다. 양인의 상대, 재화, 삼법, 합살, 제살, 살인, 상생. 이것 이제 그 얘기를 설명했어요. 양인을 상대한다. 양인을 상대하다.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 양인. 간목이, 양인은 을목이고 묘목이에요. 이제, 12연성 배우면 제왕들이에요. 근데, 이 양인은 칼잡이. 가서 행동 바로 해버리는 거. 편관은 여기서 경금은, 이것도 뭐, 칼잡이, 총잡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붙었죠. 을경합? 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금하고 을하고. 지지에는 신금이 되겠죠. 묘신합? 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양인을 상대를 편관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합살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살인상생도 얘기했고, 제살도 얘기했고, 합살도 얘기했고, 제어삼법 다 얘기했어요. 양인상대 이거 이제 방금 설명했어요. 성능, 일명, 평관은 독약, 백호, 칠사르라고 한다. 재앙에서는 최악의 신이다. 용감하고 강포하다, 권모수수에 능하다, 권위와 의식이 강하다, 부와 빈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뭐 다른 얘기들. 그리고 독단독행을 잘한다. 평관이라 자기가 잘났다고 모험을 좋아한다. 평관이랄지 양인 이렇게 가진 사람이 평관을 가졌으면서 약간 신 강해야 돼요. 평관은 양인은 자체가 신강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신강신약은 사주 우리가 풀면서 격국뭐 용신 따지면 그 신강신약 아니 그 버린지 저는 오래됐습니다. 안 맞아서 저는 안 맞더라고. 이제 이 약간 이 강한 편이어야지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약하면은 소심해지는 거예요. 비범하고 영리하다.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과단성이 강하여 원성을 산다. 반항심이 강하다. 자, 과단성이 어떤 일을 딱 끊고 맺을 때는 정확하니 딱 끊고 맺거든요. 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연평해전 같은 데 하면서 평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현장 대빵을 하고 있었다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발포해버려요. 선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과단성이 있는 거예요. 과단성이. 제복이 좋으면 경청 동료 작용을 한다. 아까 식신평관, 식신재살, 상관합살 그 얘기예요. 평관이 많으면 도각이라 단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건 자기를 치고 들어온 것이니까 건강해질 수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병화냐 하면은 평관은 수잖아요. 근데 평관이 많다 이거야. 병화는 자기는 이거 화죠. 수는 이제 신장이잖아요. 그 표 쭉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임수는. 그러면 수가 관이 강하니까 수가 강하면 화를 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심장이랄지 심소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기초 강의 때 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것은 좀 외워놓으세요 하는데 이거 쓰십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관은 양극단적인 작용을 한다. 독약이라도 사용 이하에 따라 유동한 병을 구할 수 있다. 흉사주 구제. 이거 독약이라도 잘 제어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일관이 아무리 총명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편관이 일관에 그 속박을 나와야 발달하기 어렵다. 근데 이 편관을 제어를 해야 돼, 이제. 이 편관을. 그래야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편관이 간압되면 대발달을 한다. 그 흉신이기 때문에. 아까 양인 압살이 을경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지금 하는 얘기들이 중복 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쭉 가면서 좀 미시한 관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편관은 양인을 만나면 대권력과 번영 창달한다. 아까 편관하고 양인하고 합살한 거였죠. 편관이 식신을 만나면 직위가 올라간다. 이것은 식신을 만나서 식신 제살하면은 식신 제살이라는 얘기고, 이건 양인 합살이라는 얘기예요. 편관이 정인을 생부하면은 총명하고 항공적으로 발달한다. 정인은 공부고, 편관이, 이 카리스마가, 이 굳은 심장으로 해서 정인을 생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관인상생이. 이게. 그래서 학문적으로 대발달한다고 되는 거예요. 상관이 편관을 극하면 상관대살격이라고 그래요. 명리와 재물을 크게 취한다. 이런 거 크게 용어에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이 편관을 극하면 좋죠. 그냥 좋으니까 명리가 올라간다. 편관을 잡았다. 스타 된다. 이렇게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여기가 이제 간목이 있으면은 정화가 있고 병금이 있어요. 이건 상관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됐으면은 말빨로 사회 전쟁 난 거. 애널리스트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라.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이렇게 간다. 거꾸로 가면 또 다른 상황이죠. 편제의 생부를 편관을 편제가 생부하면 제한이 백당이요. 제하가 불의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참. 이거 옛날에 막 이제 하면서 공부한 10몇 년 전에 할 때 이제 써놓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설명할 수 있어서 나은 거예요. 재생살. 재생살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거예요. 재생살. 와, 참 멋있다. 편관을 편제가 생부하면 재앙이 백단이요. 재하가 불여의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야, 이게 재생살. 그냥 한마디로. 편관이 국을 이루면은 맹호로 폭행하는 살이다. 체기한다.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편관이 국을 이루어서 자기를 치고 들어오면요. 진짜 그것은, 그런 것 딱 보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극한 그냥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되는 운대 이런 것은, 편관을 훈련시키지 못하면은 상관 합살할지, 식신 제살할지, 양인 합살을 못하면은, 백호로 일간을 극하여, 질병 단명한다. 편관은 백호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편관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뒷꼭지에다가 편관을 달고 사는데, 편관다, 수명이 단명한다. 나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데, 부와 인연이 변한다. 아버지와, 이건 맞네. 아버지는 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자식 이전이 약하다. 이건 안 했으면 쓰겠는데, 자식 이전이 약하다. 편관이 많으니까, 오히려 편관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나를 오히려 심하게 치잖아요. 혼자 결단력, 독단, 관제구설, 평생 질병 수술수. 편관이 없으면은 의욕이 약하다.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추진력과 과단성이 약하다. 평생 재앙이 적다. 이건 그냥 편관이었으면은 가늘고 길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관성. 무관성입니다, 이거예요. 무관성이 없어. 관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1번 자유로운 영혼이다. 2번 고집불통이다. 3번 자기가 꽂힌 데 한다. 자기가 꽂힌 일을 한다. 뭐 이런 관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에요. 관이 없고 식상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행동해버려요. 사고 바로 쳐볼 수가 있어요. 관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무관인 사람은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 관념이 없다 이거예요. 고정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비상한 발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관이라 해서 뭐 무관이라 해서 뭐 공무원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무관 같은 경우는 뭐 무관도 공무원을 많아요. 근데 무관은 자기를 속박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뭐 보직 받더라도 한량한데 일은 많냐 적냐 둘째 치고 그 독립적으로 따로 나가서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요. 이 사람을 막 이게 하냐 그러면은 그 못 견디고 차버려요. 무관이. 그러니까 무관은 무관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자기 개성으로서 발전을 해야 돼요. 나를 위주로 형성되는 주관성 스스로 관을 세운다. 스스로 관을 세운다. 스스로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관이 되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 들 것을 하겠다. 이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틀을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것이 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 있는 사람하고 무관하고 이게 다툰다. 그러면 관 있는 사람은 뭐 이제 편관 전쟁의 기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말싸움하고 뭐 싸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편관을 갖고 있는 정관을 갖고 있는 어떻게 됐든 이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결국에 무관이 이겨버려요. 무관의 제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규칙, 객관성이 결여. 자기 스스로 규칙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관을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것이 거의 자기가 자기한테도 옳고 저 여자한테도 옳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엉뚱한 관을 세우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생각 자체를 안 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 스스로는 남을 배려한다고를 무척이나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서양적인 사고인데, 근데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관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객관적이다고 그래. 너네들 뭐하냐 이거야. 너네들 오히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코골하다. 나는 너는 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한 번 싫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차 아픈다. 무관은 자신을 통제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한다. 관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성 입장에서 이걸 보냐 그러면은 황당한데 그 무관은 이 관성이 너무나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야. 음양은 답이 없어.
관성 입장에선 이 사람이 무관이 황당하고, 무관 입장에선 관성이 답답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 입장에서 무관을 이해를 해줘야지. 무관이 이해를 하겠냐고. 못하지. 관성이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이 그런 상황 때문에 저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모르네,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되겠네 라고는 관성을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죠. 이런 사람들 안에 서로 성격을 모르고 이렇게 둘이 계속 하냐고 하면 싸우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하나는 무관이야, 하나는 관성이 짱짱해. 그러면 이 무관이 여기 부인이라고 하자고, 여기가 남편이라 하고, 그러면 이 무관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얼마나 깜깜하겠어. 남편은 왜 그럴만 황당하겠어. 그럼 이 남편이, 자기가 관을 가진 남편이 이 부인을 아유 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당돌 염치 없다, 버릇없다, 개인적이다. 무관이니까 이제 무관의 제왕. 나는 나대로 내 일만 할 거야. 통제와 간섭을 아주 싫어한다. 조직성이 결여돼 자유로운 직업에 어울린다. 일반 직장을 못 다닌다.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는 공무원, 아주 큰 조직이 그 조그만 데 아니에요. 하거나 프리랜서 자유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담하면서 사주 딱 놓고 이 사람한테 뭐가 있나 없나를 딱 먼저 확인해야 돼. 첫 번째 나는 할 때 이게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해요. 근데 여기서 나부보행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이 무관이다 하더라도 그 관이 나부보행 속에 숨어 있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무관과 뜨면서도 무관이면서 좀 더 낫다 이거예요. 무관할지랄지 무죄랄지 무인성이랄지 그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것을 봐야 돼요. 낙천적이다. 낙천적이죠.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편. 내가 곧 법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운에서랄지 해서 조직의 장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그 조직을 혁신하고 개혁을 해요. 근데 혁신하고 개혁을 하는데 그의 진짜 혁신하고 개혁이 옳으냐? 그것은 모든가 객관적으로 그것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은 시간 개념과 약속 개념이 약한데 남이 그러면 광분한다. 자기는 시간 잘 지키도 안 하고 관이 없으니까. 근데 남이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냥 광분하는 거야. 한시적 몰입성. 내가 뭔가 가지고 싶다고 원하는 거다. 꼭 해야만 한다. 이거 지금 아까 스토커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식신유기에 가면 승제관, 식재가 유력하게 되면 천재적인 이제 능력이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사람이 크게 우리 사주가 뭐냐 그러면은 식재로 이렇게 가는 사주가 관인으로 가는 사주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사람 관이 없잖아요. 근데 식재가 또렷한 힘이 있고 하냐 그러면은 거침없는 사람이면서 승재관, 관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천재적인 이지 능력이 있다. 돈을 왕창 잘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월지에서 투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고 월지가 뭐인가 보고 무슨 보고 이제 월지를 보고 이제 격을 따져서 하는데 이때 뭐가 튀어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식재로 가느냐 관인으로 가느냐 이게 오히려 명확하게 딱 구분되실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주가 청한 거예요. 기발한 돌출행위 예술로 시키면 주목받게 된다. 아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는 사람에 따라 말투가 시원하고 솔직해서 후련하다는 느낌이 든다. 애매모호한 거 싫어요. 그냥 그 친구들끼리 무슨 일을 있거나 어쩌냐 그러면 관간인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아이고 됐습니다. 아유 예 하면서 이렇게 좀 참아주거든요. 근데
무관인 사람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간에 뭐 모임하면서 누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지만 말 안 하고 친구니까 참고 그냥 그러고 있냐면은 무관인 사람은 야 너 왜 그러냐 너 그러잖아 하고 다 질러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속이 시원하죠. 예,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애매모호한 걸 싫어한다. 개방적 애정관. 내 좋으면 나이 불문하면 불륜도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요? 아까 한참 대전제가 자기 스스로 관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좋으면은 이제 옆집 아줌마도 내가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가 저 옆집 아주머니는 본인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무관인 사람이 보니까 옆집 아저씨는 남의 부부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 보니까 능력도 없고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 나쁘게 해. 그걸 알아. 근데 아주머니가 이 무관한테 딱 자기 스타일 여자야. 그러면 이 무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남자가 나쁘다. 근데 나는 이 여자를 구해야 된다. 나는 그런 택도 아닌 생각을 해가지고 유부녀를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야. 저거이 나쁘다고. 심하게 상대방을 좋아하는 데가 상대방의 싫어하거나 스토커가 돼버린다.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쭉 이런 상황들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무관. 관이 없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관. 심하게 타인의 이목에 승시하니 옷처럼 더 파격계다. 찢어진 청바지 짬뽕 짜장 이런 얘기가 회사 직원들 간에 쫙 해서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부장님이 오늘 점심 뭐 같이 가서 하지 하면서 이제 다 해보세요. 부장님이 이제 난 짜장 먹을래 하면서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어. 근데 난 짜장 먹을래 하면서 뭐 먹을 거야 그냥.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도 짜장요. 근데 저는 짬뽕요. 딱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자기 생각 눈치 없이 관이 없으니까. 성생활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심함 솔직히 개방적이고 자주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무관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프리섹스에 대해서 완전히 이건 뭐 인간은 원래 원초적 동물이니까 프리섹스 뭐 관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관을 세웠다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스와핑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이제 그 관을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고 또 이런 또 관을 세웠잖아. 그러면 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무관 중에서도요, 관을 제대로, 자기의 중심적 관을 제대로 세워서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국회의원이랄지 그런 데 많이 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무관입니다. 근데 저기서 무관에서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네. 무관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사주가. 근데 운에서 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없는 글자가 어떤 무관이랄지 무지랄지 무인성이랄지 일단 무자가 운에서 이제 그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그냥 10년 이어서 20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초창기에는 자기는 생전 무관이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관념 속에서 통제되고 어쩌고 그런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를 통제하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 판단 미스가 나고 그런 것을 이제 좀 시간 거쳐서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운에서 오는 그 대운에서 오는 거 이것도 내사주예요. 내사주다. 자신이라는 투자에 아낌없이 한다. 나를 사랑한다. 틀에 가감없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남들한테 선망의 대상일 테지. 자유주의 선봉자들, 서구문명, 격의서면, 만주항쟁, 독립운동가, 틀을 파기하는 정치인. 무관선거는 절대 다투지 마라. 흥분하면 대화불통, 관제도 불사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목숨 높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관이 없으니까. 경찰 너네들이 잘못했다 이거야. 이 사회가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옳다. 잘못되면은 이거 관을 내가 그 사람 스스로 관을 잘못 세웠을 때 무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관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불법, 사기, 강간 등 무부부 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는 성분이 있다. 탐제 괴인. 죄를 탐하면 탐제 괴인의 말이 돈을 탐하면은 인성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예요? 한목 기준으로 보면은 돈은 죄는 뭐냐면은 토죠. 기토무토네. 인성은 뭐예요? 수죠. 임수 개수잖아요. 자, 탐제 괴인. 제가 인성을 탁 그거잖아요. 이게 탐제 괴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데 뭔 딸이라고 이런 말들을 옛날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 놨는가 참. 참말로. 내가 하면서 그때는 참 맨 처음 공부할 때는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운전도 할 때는 교통법 무시 아무 데서나 유통하고 막 그러는다. 너무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에 깔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기적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몰라. 이게 참문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인지를. 그러니까 무관하고 관 가진 사람하고 땅 붙으냐 그러면은 관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하니까 이 끝장을 못 가는 거야. 무관인 사람은 뭐 생각 없어. 내가 옳다고 한 것이 옳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구설이 서로 말다툼이 생기냐 그러면은 관 가진 사람, 무관 가진 사람하고 뭐 저거 좀 어떤 그 첨예한 어떤 그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겼다냐 그러면은 무관 관 가진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무관 가진 사람이 자기 가만히 생각하기 이건 도무지 아닌 것 같아. 저걸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라면 집에까지 쫓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관은 개성, 카리스마,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자기 관으로 세운 철칙은 철저히 지키는 어떤 경우는 황당은 무리하다. 상관의 무관성, 황당, 기발, 정제, 수전노, 정인의 무관성, 관성이 있는 행동, 결국은 무관성. 이게 뭐냐면 상관의 무관성이니까 황당하고 기발하겠죠? 통제하는 거 없으니까 자기를 상관은 막 뻗쳐나가는 거잖아요. 정제, 수전노. 관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라고만 생기는 거야, 그냥. 정인의 무관성, 관성이 있는 듯 행동. 왜냐면은, 그니까, 화, 토, 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십성이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이 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토가 일간이라고 해보자고요. 그 목은 관이죠. 화는 인성이잖아요. 근데 관성이 이거 없어요. 근데 인성만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많은 것이 이것을 끌어와. 이걸 끌어온다고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인성 가진 사람이 반듯하니 마치 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을 해요. 여기서 한참은 이제 착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사직풀 때 착각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내담다들하고 같이 이렇게 첫 이민이라지 이렇게 또 그냥 모르는 사람들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것을 잘 못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딱 그거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은 인정해주고 시간을 두고 협의하라. 무관성, 무인성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고. 무관성 뭐가 없어요? 관이 없어.
무관성이면서도 만약에 인성마저 없다고 하면은 아주 더욱더 심한 거예요. 무인성.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식재살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이 이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완전히 맞으면 무관성이네 쫙 그렇게 나타나고 무인성이네 쫙 그렇게 나타나고 그것 아니에요.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학관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금 여기까지 그 무관성한 거에 대해서 그런 성향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시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성에 대해서 정관과 평관과 무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거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애우지 마시고 관념적으로 무관은 지 마음대로네. 뭐 그렇게.